안녕하세요, 투자자 여러분. 주화버TV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제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그 댓글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고, 좀 보완 설명을 좀 해드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매크로적인 이제 경기적인 부분, 최근에 좀 안 좋은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 주가가 좀 어제 조금 제법 좀 내려갔죠. 그래서 좀 불안해 하신 분이 계신데요. 오늘 제가 한 번 더 짚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채널의 커뮤니티를 보시면은, 지금 이제 미국 경제의 매크로적인 거시적인 측면을 이제 데이터로 이렇게 좀 풀어드렸는데요. 자, 이 부분을 좀 더 상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년부터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죠. 얘기가 자꾸 나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지금 작년에는 인플레이션, 즉 물가가 너무 세서 정책 금리를 좀 급하게 올렸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그 정책 금리가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요. 시장 금리에 영향을 주는데 그 시장 금리 중에서도 단기 금리에 영향을 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뭐냐면요. 미국의 10년물 금리에서요. 2년물 금리를 이제 뺀 그 장단기 금리차. 자, 많이들 들어보셨죠? 장단기 금리차가 지금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작년부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됐던 겁니다. 정책 금리를 급하게 올리면서 영향을 많이 주는 게 단기 금리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단기 금리는 3개월로 잡습니다. 그래서 10년물 마이너스 3개월에 이제 그 장단기 금리차를 지금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또한 작년부터요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이렇게 내려오면서 마이너스 1.8까지 내려와 있어요. 제법 많이 내려와 있죠. 자, 그러면 장단기 금리차가 발생했을 때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제 경기 침체가 일어났다는 그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많이들 얘기를 했었어요. 단편적으로 그 하나만 가지고, 즉 장단기 금리차 하나만 가지고 경기 침체가 반드시 100% 왔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열에 9번은 왔더라도 한 번의 예외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지금 요 그래프를 한번 보실게요. 이거는 뭐냐면요. 경기 침체가 나타났을 때 인플레이먼트 레벨, 경기 침체, 그것을 같이 결합해 놓은 그래프인데 여기 회색 보이시죠? 이 회색 기간이 지금 제가 띄워놓은 게 1970년부터 이제 조회한 데이터인데요. 회색 그레이 색깔 부분이 이제 경기 침체 구간이었고 지금 요 그래프는 이제 인플레이먼트 레벨. 자, 이거는 고용수입니다. 자, 그래서 고용 레벨인데 그럼 정규직 고용이에요. 자, 지금 한번 쭉 보실게요. 자, 지금 70년대 그리고 74년도 오일 쇼크가 1차 오일 쇼크가 왔던 때죠. 그래서 이때에 보면은 고용 지수가 쭉 올라가다가 후반부에 훅 꺾인 게 보이시죠? 자, 그리고 1980년도 2차 오일 쇼크가 왔죠. 그래서 이때도 보면 고용이 확 꺾어진 게 보이시죠. 정규직 고용 수가 공통적으로 계속 꺾어지는 게 보입니다. 경기 침체가 올 때마다 지금 90년대에도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쭉 내려가는 게 보이죠. 이때는 이제 걸프전이 발발했던 그런 시점이죠. 자, 2000년대 초반, 2001년도에 닷컴 버블 그때도 마찬가지 고용이 쭉 하강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2008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때도 크게 내려갔죠. 이게 참 어마무시하게 무서웠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팬데믹 그때도 급하게 내려가면서 엄청나게 내렸죠. 자, 공통점을 보면 그렇습니다. 장단기 금리차뿐만 아니라 고용도 같이 내려갔다는 거죠. 특히 정규직 고용 수가 많이 내려갔다. 이게 공통 분모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를 단편적으로 바라볼 수는 없지만 이제 고용과 함께 이렇게 결합해서 융합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미국은요, 소비의 나라죠. 미국 경제는 소비가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소비가 긍정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려면 사람들이 캐시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을 많이 해야지 거기서 캐시플로우가 나타나고요. 그 캐시플로우에 따라서 소비로 이어지는 그런 소비 문화가 아주 많이 발달해 있고 경제도 이 소비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집에서는 다 맞벌이도 하고요. 그렇게 많이들 일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현재는 어떻는지 한번 보실게요. 요거는 실업률 데이터입니다. 지금 여기 월별로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5월 달께 지금 바짝 올라서 3.7%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보다는 5월에 더 많이 오른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 길게 보실게요. 길게 보시면 그래프가 쭉 이제 플랫하게 가다가 이제 윗꼬리 돌듯이 살짝 올라왔죠. 그래서 살짝 고개는 들고 있습니다만, 특징은 절대적인 값이 지금 아직 3.7%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실업률 이 값이 퍼센테이지가 아직은 낮다라고 볼 수 있어요. 4% 이상, 통상적으로 보면 4.5% 이상 올라가야지, 4.5% 이상 실업률이 올라가야지 경기 침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통계를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절대값이 3.7%니까 아직은 그래도 좀 안심할 수 있는 실업률 수치다 라고 볼 수 있고, 다만 지금 살짝 고개를 들고 있으니까 이게 연속적으로 실업률이 올라가는지는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정규직 고용수, 특히나 이제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구조조정이 많았죠. 그러면서 과연 이 정규직 고용수가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얘는 실업률이 아니라 고용수입니다.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면은 정규직 고용이 많다는 얘기죠. 여전히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느껴지시죠? 자, 그러면 조금 길게 한번 보실게요. 고용수가요, 정규직 고용수는 여전히 좋습니다. 이렇게 플랫하게 가다가 2023년 올해 들어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플랫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고용수는 아직 괜찮다, 좀 긍정적인 면입니다. 몇 가지 대표적인 지수만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요, 이제 미국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되는, 지금 지난 6월 22일 날 발표했는데요, 그때 발표되는 미국의 LEI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자,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들이 많죠. 자, 연속적으로 얼마만큼 하락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데이터가 좀 나오고 있고요. 지금 그래프를 보면 쭉 많이 내려와 있죠. 자, 작년부터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경기 선행 지수는요, 좀 많이 안 좋다 라는 게 작년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6월 달에 발표된 LEI를 보면요, 자, 이렇게 쭉쭉쭉 해가 쭉 내려왔는데, 요 밑에 깔짝 이렇게 탁 드는 거 보이시나요? 지속적으로 얘가 올라와 주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는 계속 좀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자, 지금 보시는 거는 OECD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자, CLI라고 하고요. 자, 지금 요 빨간색 그래프는 G20입니다. 자, G20 평균은 계속 작년에도 내려오고 있다가요, 자, 지금 올해부터 기울기가 완만하면서 살짝 지금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모양새가 괜찮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한번 보실게요. USA라고 딱 치고, USA는 G20보다는 좀 내려가고 있지만 그래도 기울기는 가파르게 내려가지 않고 완만하게 지금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도 한번 보실게요. 자, 한국도 마찬가지 지금 그래프상에서 보면은 경기 선행이 쭉 내려가다가 옆으로 플랫하게 기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은 G20보다는 좀 낮은 위치에서 흐르고 있지만 그래도 그래프의 기울기가, 즉 경기 선행지수의 그래프가 하강세를 멈췄다라는 게 좀 다행스럽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자, 지금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연준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죠? 네,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은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경기 침체를 막고자 2020년부터 돈 풀기를 급격하게 많이 했죠. 그것이 21년까지 이어졌고요. 22년부터는 금융정책을 좀 바꾸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돈 풀기는 브레이크를 걸고 테이퍼링을 통해서 통화 공급을 제한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금리를 올리면서 통화 공급을 더더욱 줄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큰 틀에서는 지금 통화 공급량, 특히 M2 공급량을 계속 줄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부정적인 면으로 보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수출을 한번 보실게요. 지금 들쭉날쭉하고 있죠. 그래서 크게 좀 그래프를 그려보면요, 플랫하게 쭉 올라가는 한국의 경기는 굉장히 양호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22년도에 쭉 내려왔고 지금 올해 23년도에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수출이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상승 곡선을 그려줘야지 한국에 무엇이 좋아질까요? 금융시장도 좋아지고 경기도 많이 좀 풀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지 형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가고 있는 것이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살펴보셨고요. 자, 그러면 총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경기는요, 긍정적인 면도 있고요,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개가 혼재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경기는요, 지금 고용이 아까 괜찮았죠. 미국에는 가장 뭐 하나만 중요하게 보라고 하면은 바로 정규직 고용입니다. 가장 중요한 인덱스는 한국은 수출, 그리고 미국은 정규직 고용수입니다. 긍정적인 면이 그래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부정적인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재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은 경기가 아주 호황의 경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침체를 우려할 만한 그런 요소는 아직 크지 않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주식 시장을 한번 보실게요. 어제 테슬라가 거의 6%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서 불안해 하시는 분이 계신데 불안해 하지 마시라고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요. 자, 주가 시세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 자, 한 달 평균을 먼저 보실게요. 아니, 생명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요 20일 이동 평균. 자, 20일 한 달이에요, 한 달. 한 달 평균 가격이 이렇게 그림으로 선으로 그어 놓은 건데 그러면 한 달 평균으로 봤을 때는 계속 평균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빠져나가는 한 달 전 주가가 이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는 이 위에 있어요. 아주 괴리가 크죠. 그래서 여기서 한 달 이동 평균선은 굉장히 강하게 여전히 상승세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위에서 그래프를 보시면은 자, 단 며칠간 이렇게 내려왔죠. 근데 그 크기가 좀 변동성이 심해서 마음이 좀 불편하신 것 같은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계속 반복해 드리지만 자, 지금 추세 이론상 이렇게 외봉으로 자, 5일선이 한번 원탑으로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시대가 끝나지 않아요. 짧고 얕은 조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내려올 때는 어디서 받쳐주냐면 통상 여기 21선에서 받쳐주는 게 기본입니다. 혹여나 만에 하나 좀 어떠한 악재성 뉴스라든지 이벤트가 발생하게 된다면 여기서 시세가 더 내려갈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없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중간쯤에서 이 간격의 중간쯤에서는 반드시 뜨게끔 되어 있는 게 그 시세 흐름의 원리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추세 상승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의 눌림, 특히나 지금 여전히 6월달은 월봉이 양봉이다라는 거, 이거는 아주 긍정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시장은 이렇게 무너지지 않을 거고요. 기본적으로 넥라인은 여기 21선 240달러 정도가 되네요. 여기를 1차 지지라인으로 좀 보고 있고요. 여기서 반등을 해준다면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내일 바로 이렇게 턴해서 좀 올라갈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위에서 5일선은 이렇게 또 내려오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빠져나가는 주가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높아요. 그렇다면 얘는 당분간 기본적이라면 요 사이라면은 240에서 250 사이 그 사이의 가격대로 이제 조그마한 박스권을 이룰 가능성이 좀 커 보이네요. 만약에 시장이 좀 많이 힘들어진다면은 어떻게 될까? 그럼 시장을 한번 보면 되겠죠. 시장 한번 보실까요? S&P 500도 마찬가지 지금 월봉이 양봉이어서 6월 달은 괜찮고 그리고 이제 한 달 이동평균 20일 이동평균 순이 밑에서 쭉 올라오는데 빠져나가는 주가가 여기 있습니다. 현재 주가 대비 굉장히 낮은 위치에 있으니 지금 한 달, 즉 20일 이동평균선의 기울기는 굉장히 강하다. 그러면 이렇게 강할 경우에는 위에서 외봉으로 떨어지면은 여기에서 지지를 보여주면서 반등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파동 이론으로 봤을 때 1, 2, 3, 4파동 4파동의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으니 이때는 한 번에 또 끝나지 않고 최소한 적어도 5파 또는 투탑을 주기 위해서 올라가야지만 되는 그런 전제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S&P 500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스파이에 혹시 투자하시는 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나스닥 지수도 한번 같이 보실게요. 나스닥 지수는 조금 어떨까요? 여전히 월 양봉이라서 괜찮고요. 그리고 20일 이동 평균선이 어떻습니까? 한 달 평균이라고 말씀드렸죠.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빠져나가는 캔들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이렇게 그림을 쭉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네, 빠져나가는 주가가 여기에 있고요. 현재 주가는 여기 있습니다. 이 역시도 이격이 크죠.
그래서 20에서는 이렇게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지금 현재 딱 거기에 접점입니다. 반드시 투탑을 주기 위해서 반등을 줄 것이고 이게 또 다시 정상궤도로 올라간다면 고점 뚫고 올라갈 수도 있고 혹은 뚫지 못한다면 여기서 투탑을 주고 빠질 수도 있겠죠. 그거는 가봐야 합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드립니다. 한번 세운 전략은 잘 안 바꿔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한 뒤에 그 계획에 따라서 수행을 하는데 큰 변수가 없으면 그리고 계획된 그리고 분석했던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그냥 계획대로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상했던 것이 첫 번째 가장 가깝게 나오는 신호가 5일선이 원탑으로 꺾어지는 신호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나오면은 이 과정에서 매수를 못하는 경우에는 이 과정에서 매수를 하자라는 말씀을 계획적으로 제가 앞선 영상에서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때 한참 13일 연속이었나요? 그때 한참 올라갈 때 충분히 내가 매수를 못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이 많았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기다리던 조정이 왔으니까 이걸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 떨어졌다고 해서 어제 마이너스 6% 정도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겁먹을 필요는 없죠. 이때를 생각하십시오. 못 샀던 걸 지금 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해 드리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룰렛 게임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투자라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런 요소, 즉 비즈니스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업황,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의 미래 전망과 성장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는데 이렇게 시세가 급변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적절하게 큰 조정과 작은 조정을 구분하면서 대응해 나가는 것. 그래야지만 장기 투자로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투자 심리가 안정될 수 있다는 것. 그거에 바탕을 두고 제가 계속 시세 흐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편안하게 투자하십시오. 편안하게. 투자는 어차피 내 돈이 나를 대신해서 그리고 테슬라의 직원들이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열심히 일을 해서 나한테 돈을 벌어준다라는 개념으로 투자를 하시면은 그게 투자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투자를 하시고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